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자, 오늘장 보면서 솔직히 많이 답답하셨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초가부터 위로 치고 올라갔고, 자, 중간에는 이 수급도 강하게 붙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근데 결국 이 위에서 눌리면서 다시 이 윗골이 나는 이 캔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것밖에 못 가는 거냐? 이 정도 움직임에 나는 물려있는데 괜찮은 거 맞냐? 지금이라도 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이 최근 이 조정을 길게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조금만 밀려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이 본전 생각나고 지금 딱 그런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요,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괜찮은 건지, 자, 지금 이 대한강통신이 실제로 이 상승 흐름 안에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가격대를 보면서 이 대응해야 되는 건지, 자, 그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루 등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근 흐름을 보세요. 하락 추세는요, 자,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둔화가 됐습니다. 자, 요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이 주가가 하루에 10%씩 올라야 이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 추세 전환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높이고, 자,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먼저 나와요. 지금 대한강통신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위에서 눌리는 것보다 이 밑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데,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이틀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대한강통신은요, 요 AI 인프라 사이클 안에 있다 봐야 돼요. 자, 지금은 요 반도체와 그리고 전력, 냉각, 광통신, 자, 이 순서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죠. 자, 어떤 날은 뭐 전력이 강하고 또 어떤 날은 냉각이 강하고 어떤 날은 반도체가 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강통신이 오늘 하루 못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이 산업의 요 방향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광통신 시장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강통신은요, 매출이 나와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요 3분기, 자, 그 시점부터는요,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들이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뭐 음봉, 양봉,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장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현재 이 대한강통신의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세력들이 자, 실제로 어떤 구간을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자,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아직 우리 요 대한강통신 포기 안 하셨다면 댓글로 뭐라고요? 우리 시원하게 반등 가자라는 의미로 반등이라고 저렇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지 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댓글창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 나만 물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자, 그런 것만 확인해도 우리가 생각보다 자, 요 멘탈 관리하는데 도움이 정말 크게 되거든요. 특히 지금 이 대한강통신은 이 차트보다 이 심법, 심리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뭐라고요? 우리 시원하게 반등 가자라는 의미로 반등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들어가 볼 텐데 도대체 세력들은 어디서 매수했고 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요, 아직 요 대기 구간입니다. 지금은 요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러면 뭘 기다리고 있냐? 바로
요 거래량입니다. 결국 이 종목은요, 거래량만 붙어주면 자 위쪽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 그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준을 하나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강하게 이 상승할 때를 보시면 쭉 위로 밀어 올린 뒤에 자 한번 이 쉬어가면서 물량을 정리했던 구간이 있었죠. 그때는요, 이 자리가 바로 지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주가가 내려와도 잘 버텨줬고요, 다시 위로 움직일 수 있게 받쳐줬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예전에 이 지지였던 자리가요, 지금은 요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구간에 요 돈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분봉상으로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28,000원 구간의 물량이 계속해서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주가가 그 근처만 가도 어때요? 계속해서 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올라가려는 그 힘이 막혀버려요. 자, 여기에 지금 요 공매도까지 붙으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이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에는요, 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요 거래량만으로는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한 50만 주? 자, 이 정도는요 어림도 없어요. 이 정도 물량으로는요 위 물량을 소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최소한 얼마? 자, 우리 100만 주 이상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쪽 매물도 받아내고 저항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뭘 기다리면 된다? 거래량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이제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그 이유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자, 요 21선 어떻게 하고 있죠? 하락 중이죠. 자, 그리고 자, 요 11선 파란색 11선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5일선입니다. 꺾여 있었던 요 핑크색 선, 자, 요 5일선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11선과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자리만 잘 지켜줘도 이번 주 안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은요, 지금 요 61선과 121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자, 요 21선 역시 61선과 121선 위에 자리하고 있죠. 즉 중장기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61선과 121선, 자, 21선이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큰 흐름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요 5일선과 요 11선 같은 단기 추세선이 꺾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요, 이제 요 21선의 변화입니다. 한동안 가파르게 내려오던 요 21선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락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하락이 멈추고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상승 전환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자, 요 5일선이 계속 상승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거겠죠. 자, 그 순간부터는요, 순식간에 요 차트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5일선이 11선을 넘기고 자, 이후에 21선까지 돌파하면 이 단기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도 다시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거래량까지 터져준다면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지금 막혀 있었던 요 28,000원 구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고, 자, 주가도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억지로 앞서가기보다는 자, 요 거래량이 붙는지, 그리고 5일선이 요 21선 위로 올라서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오늘 여러분들 장중에 거의 한 8%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위쪽에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현재 한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 연속된 하락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지금 요 윗구간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걸 과연 계속 들고 가야 하나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자, 쉽게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약 기다리기에도 부담이 큰 구간이니까요. 그런데 뭐 오늘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신호가 포착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금 새로운 기사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대한강통신을 주목할 만한 곳 재료까지 붙어줬어요. 바로 대한강통신이 자 이번에 미국이 하이퍼스케일 고객형 광 케이블 자 2차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흔들리는 구간이 아니라 자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요 당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 반대로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상승이 나와도 불안하고 조정이 나와도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번에 나온 이 관련된 기사부터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대한강통신이 지금 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향 광 케이블 2차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바로 뭡니까? 요 860사심입니다. 자, 광 케이블 안에 자 머리카락보다 얇은 여러분들 이 유리 섬유들이 가닥가닥 들어가 있는데 자 그 한 가닥을요 1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864심은 뭐냐? 자 요 케이블 한 주에 광 섬유를요 무려 864가닥이나 집어 넣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만큼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AI 인프라 경쟁이 심해지면서 요 광 케이블 확보 경쟁도 같이 불붙고 있어요. SK도 이 데이터 센터 구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광 케이블 쪽 업황 자체는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 수주도요 그냥 의미 없는 수주가 아니에요. 올해 2월에 있었던 요 1차 물량 이후에 자 불과 4개월 만에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지금 요 본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성과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요 공시 하나 뜬 거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뭡니까? 자 요 TMC 쪽에서요 신청을 취하하면서 소송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정리하면 지금 이 회사 쪽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이 좋은 기사도 나와줬고 장중에 8% 가까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 윗꼬리를 달고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밀렸을까요?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 역시 지금 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계속 이 매도 쪽에 서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요 대한강통신의 여러분들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히는 1.04%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물량으로는 대한강통신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이 핵심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 수 있어요.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심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흐름을 만드는 주체라고 보기에는 이 비중 자체가 너무나도 작아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 누적 수급입니다. 지금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여러분들 쭉 늘려보면 개인 창구에서만 무려 지금 요 3천만 주가 넘는 이 누적 매집이 잡혀있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단순히 개인들이 우연히 많이 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개인 창구를 활용한 지금 요 세력성 자금이 이전부터 꾸준히 물량을 모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뭐 끝났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량이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임 선생님, 최근 요 개인들이 중간중간에 거의 뭐 이렇게
100만 주, 뭐 300만 주, 400만 주 가깝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물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봤어요. 대한강통신이 우리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자,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요 3월이죠. 자, 3월 이후 구간을 제외하고, 자, 그 이전 구간인, 자, 요 2월, 자, 2월까지만 요 수급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2월 말까지 이렇게, 자, 수급을 딱 정해놓고 보면 이미 여러분들 거의 한 2천만 주가 넘는 누적 매집이 잡혀 있어요. 즉 최근 들어온 이 개인 매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요. 우리 3월 달에 여러분들 요 기사, 자, 추가 상장 공시, 자, 당시 요 2,350만 주 규모의 물량이, 자, 얼마로 여러분들? 우리 정확하게 2,340원의 가격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결국 요 밑구간부터 엄청난 물량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었고, 실제로 그 물량을 누가 들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요,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외국인 수급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기에는 이 종목을 해석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일부 이 세력성 자금들이 지금 이 개인 창구를 활용해서, 자, 이전부터 이 물량을 모아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자, 높다는 그 신호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었죠. 실제로 지금 이 증권사별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지금 요 외국계 창구에서, 자,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자, 뭐 신한투자증권이나 뭐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요 매수 창구를 보면은요, 지금 요 삼성과 키움 같은 개인 비중이 높은 창구에서는요, 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특히 일부 창구에서는 요 매도 물량이 거의 뭐 잡히지 않으면서 순 매수만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 몇 명이 매수했다기보다는 특정 자금이 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회사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러한 소송 관련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자, 무엇보다 이 광케이블 업황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죠. 자, 재료도 살고 있고 회사도 좋아지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이 물량을 모아온 자금들까지 그대로 이 손실 보고 나간다? 저는 그렇게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뭐 내일 상한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최소한 한 번쯤은 의미 있는 이 반등이나 상승 시도가 나와야 정상적인 그림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단순히 오늘 뭐 이런 윗꼬리만 보고 겁먹기보다는 이 종목 안에서 어떤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요 대응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말씀드릴 내용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지금 요 대한강통신의 뭡니까? 대차 잔고입니다. 여러분, 대차 잔고가 뭐죠? 쉽게 말해서 이 주식을 빌려간 수량입니다. 대한강통신이 최근 들어 지금 이 대차 잔고가 625만 주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대차 잔고가 왜 중요하냐? 빌려간 주식은요,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죠? 자, 공매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이 지금 이 공매도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구간에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대차 잔고가 늘고 공매도가 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 주가를 아래로 보려는 세력이 많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공매도 세력도요, 자, 주가를 계속 누르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쏟아내야겠죠. 한 번 이 공매도를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눌러야 되고 계속 매도 물량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강통신은 최근 이 하락 과정에서만 공매도가 들어온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도 이 공매도 물량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공매도 이 평균 단가도 생각보다 낮은 구간에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도 대한강통신 같은 종목을 계속 누른다는 건요,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주가가 횡보만 해도 비용이 발생하고 반등이 나오면 손실 부담도 커져요. 그런데 최근 이 대한강통신 저점에서부터 다시 이 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주가도 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이 버티는
그죠? 버티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붙고 이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자, 최근에 들어온 이 공매도 물량들은요, 순식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는 이 손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 손실도 계속해서 커집니다. 게다가 공매도 물량은요, 빌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사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요 쇼커버입니다. 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서는 다시 매수에 나서는 거죠. 결국 쇼커버가 나오면 원래 매수세 플러스 공매도 환매수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여러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자, 요 대응 전략입니다. 자, 지금 요 윗구간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자, 지금 같은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 무작정 던지는 것보다 매수 신호가 확인되는 자리에서 평단을 조절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왜 요 평균 단가, 평단 관리가 중요하냐? 자, 결국 나중에 요 반등이 나왔을 때 더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고 큰 자금의 움직임이에요. 만약에 이후에 쇼커버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강한 상승이 시작된다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경계해야 될 신호도 있습니다. 항상 급등 과정에서는 이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몰리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지 않거나 공매도가 다시 강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신호들은요, 세력들이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조급하게 손절할 자리도 아니고요, 무작정 희망회로만 돌릴 자리도 아니에요. 대차 잔고와 공매도, 거래량, 그리고 이 추세 전환 신호를 같이 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자, 이러한 이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나중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후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이 장중에 중요한 신호가 포착될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고요. 위쪽 번호로 우리 여러분들인 거 알아볼 수 있게 자,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요 윗구간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자, 이번 변동성을 활용해서 자, 요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구간이 나온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을 체크해 드릴 거고요. 자, 원단위 기준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매수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엔 이 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이 위에서 잘 팔아야 이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이번 쇼커버 움직임이 실제로 나온다면 자,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이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날 수 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뒤늦게 이 관심이 몰리고 개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위험 신호들이 포착될 때는 최대한 높은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자, 요 매도 기준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단순히 뭐 오를까 내릴까를 보는 게 아니라 쇼커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이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최근 이 연속된 하락 때문에 이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불안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보다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회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료도 살아나고 있고요. 자, 외국인은요, 현재 보유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해요.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데도 자, 이 주가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건 시장이 생각하는 핵심 수급 주체가 따로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수급을 통해 누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도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이 대응입니다. 쇼커버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반대로 요 주포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기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자, 주식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고민 많으셨던 분들, 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후
흐름에서도 자 남들의 흔들리는 구간을 제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 상단 번호로요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신호가 포착되는 그 순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평단가 보내주신 분들도 상태가 굉장히 좀 양호한데 자 혹시나 아직 요 평단가 안 보내주신 분들은요 한 번씩만 꼭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평단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비중 관리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조급하게 우리가 하루 이틀 움직임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자 현재 대한강통신 확인되는 이 수급과 거래량 이 기관들의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로 뭐라고요? 자 반등 시원하게 가자 반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상에 유튜브 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체크할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이해가 되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그리고 우리 요 대한강통신 결국에는 반등 시원하게 가자 라는 의미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반등이라고 자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 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연쳐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